교육진단 시간입니다. 4월의 첫째 날입니다. 미국 태생의 영국 시인인 T.S. 엘리엇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날이 풀리며 공부하는 학생들도 4월부터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피로감과 무력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기부터 생활의 활력과 긴장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는데,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4월은 잔인하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T.S. 엘리어트의 그 장시, 황무지 첫행입니다. 첫행에서 4월이 왜 잔인하냐 하면은, 영국에서는 이 초스의 캔터베리 이야기에 따르면은, 해마다 4월이 오면 영국인들은 재생과 부활을 기원하며 캔터베리 대사원으로 성지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겨울이 주는 평화로운 죽음과 망각의 잠에 그대로 머무르고 싶은 사람에게 4월은 괴롭습니다. 겨울의 나태를 떨쳐버리고 성지 순례 여행에 선뜻 동참하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생과 부활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약동하는 대자연처럼 깨어나 움직이라고 요구하는 4월은 그래서 가장 잔인하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잔인한 달이라는 걸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신학기가 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날이 풀리면서 쉬는 시간은 물론이고 이 수업 시간에도 엎드리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만성 피로와 이 가슴 답답함, 두통과 같은 우리가 흔히 이것을 통칭 학년에 관계없이 고산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산병을 앓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고산병은 흔히 수면 부족과 과로에서 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 병은 육체적 피로보다는 공부가 뜻대로 되지 않고 기대하는 성적 향상이 제때 일어나지 않은 데서 오는 심리적 불안이나 이 좌절감이 근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먼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실천하고 그에 따른 성취감을 누적하는 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학년에 관계없이 성취감은 우리가 고산병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활력과 긴장감이 떨어질 때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엎드려 있지 말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근처 야산에라도 오르며 이 약동하는 대자연의 전기를 받으며 머리를 맑게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4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피로감과 무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사실은 알찬 결실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감을 갖고 공부에 몰입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 어떤 점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근 이 3월 모의고사를 치고 난 뒤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의고사는 그냥 연습을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기 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지만 결과가 나오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 1, 2, 3학년이 다 시험을 쳤지만 고3의 경우 이 시험 결과로 좀 실망하는 학생이 많은데 이럴 경우에 학생이나 부모님이 어떻게 심기일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학습 동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유명한 연구들을 수행했는데요. 특히 그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에게 몇 가지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문제를 주고 나중에는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주었는데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학생들이 보이는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쉬운 문제를 주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주고는 학생들의 반응을 봤는데 학생 실패에 대한 반응은 학생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금세 좌절했습니다. 이 사소한 실패에 자기가 머리가 나쁘다고 비관을 했고 또 성공을 경험하고 있는 동안에는 기분을 좋게 하고 있었던 이 문제 풀기가 몇 문제 거듭 틀리면 갑자기 실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좌절하는 학생들 중에 일부는 실패로부터 눈을 돌리려고 딴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학생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와 마주치자 오히려 즐거워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학생들은 도전 혹은 기회 같은 말로 그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거나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자포자기해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도 풀지 못했던 학생들과는 달리 어려운 문제를 도전의 기회로 받아들인 학생들은 최소한 이전과 같은 수준의 능력을 보여주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더 향상된 방법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를 두고 대학은 연구를 했는데 그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 차이는 학생들의 학습 목적에 달려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학생들의 목적은 크게 성과 목적, 우리가 performance goal이라고 하는데 성과 목적과 학습 목적, 즉 learning goal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과 목적을 가진 학생들에게 문제 풀기는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마칠 때는 즐겁지만 틀리기 시작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학습 목적을 가진 학생에게는 문제 풀기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틀리더라도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더웨익은 이런 추측을 바탕으로 새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두 집단 학생들에게 똑같이 문제풀이를 시키면서 연구자들은 문제풀이를 시키는 이유를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즉, 한 집단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가 너희들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며 이 성과 목적을 부추겼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 문제를 푼다. 틀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예상대로 성과 목적을 가진 학생들이 더 쉽게 좌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틀리면은 내가 머리가 나쁜가, 능력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학습 목적을 가진 학생들은 틀리는데 상관없이 틀릴수록 오히려 더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학부모님이나 학생의 한 90% 이상이 이 성과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고 나면 맨 먼저 몇 개 틀렸노, 다 맞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성과 목적이죠. 오히려 시험을 치고 나면 수고했다, 잘 정리하고 틀린 것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자. 이게 학습 목적인데 우리는 너무 어떤 시험 치고 나면은 성적에 따라서 어떤 칭찬과 비난 이런 데 익숙해지다 보니 학생들이 실수나 틀리면 두려워하고 또 비난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1, 2, 3학년이 다 쳤는데 시험을 못 쳤으면은 부족한 걸 찾아서 다음에 더 잘하자 이래야 되는데 봐라 공부 안 할 때 알아봤다 이런 식일 때에는 결국은 학생들이 좌절하게 된다는 걸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한번 명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부모님들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이끈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 자질이 중요하다는 믿음은 자질을 칭찬하게 하고 자질을 칭찬받으면 자질이 중요하다고 믿게 됩니다. 또한 이 스스로 믿으면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요.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게 되죠. 노력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즉 변화에 대한 확신이 바로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교 생활, 성적 문제 이런 것도
노력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부모님도 지도하고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